모가래 가슴 위쪽으로 보이는 쇄골은 좌우 대칭의 가느다란 뼈로 어깨관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거나 외부의 충격으로 쉽게 골절이 일어나는 부위이며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자주 발생하는 병명이기도 합니다. 쇄골골절이라도 수술하지 않고 보존치료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골절 부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모가래 몸쪽 가까운 흉쇄관절 부위에 발생되는 근위부골절, 쇄골 몸통에 발생한다면 간부골절, 어깨관절 부위에서 발생한 쇄골 원위부 골절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쇄골골절은 거의 대부분 중간 3분의 1 부위에서 발생하는 간부골절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위임자 역시 자동차에 충격하는 사고로 인하여 쇄골 원위부 골절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초기에 검사한 엑스레이 영상에서 한쪽 어깨관절 부근에서 뼈의 연속성을 소실한 쇄골골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뼈가 제 위치에서 정상적으로 유압될 수 있도록 관열적 정복술 및 내고 정수를 통하여 나사못이나 와이어로 단단히 고정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팔이나 다리에 발생한 골절 사례에서는 수술 등의 적정한 치료가 진행되어 뼈가 잘 유압된다면 특별히 남게 되는 후유증은 없습니다. 물론 교통사고로 인해 쇄골골절 부상으로 수술을 받고 퇴원하였다면 끝난 것이 아니라 상태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쇄골골절의 경우 부위로 지나가는 주요 혈관이나 상완신경총의 손상으로 간혹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부정유압이나 불유압 등의 후유장애가 남기도 하지만 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쇄골골절 진단을 받았다고 모두 후유장애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어깨관절에 가까운 부위에 발생한 쇄골 원위부 골절의 경우 뼈가 정상적으로 붙었다고 하더라도 관절을 움직이는 활동에 어려움으로 후유장애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보상 범위를 정하고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상에 소극적인 보험사를 믿고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쇄골골절 피해자는 결국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손해액을 산정해줄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적극적으로 찾으시게 됩니다. 쇄골 원위부 골절이라면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많은 부상입니다. 어깨관절의 가동 범위에 대한 제한으로 영구적이 아닌 한시적 후유장애가 쟁점이 되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장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로 후유장애 진단서가 필요하며 이는 의사가 발급해 주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평가하여 써주는 병원이나 의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류 발급으로 나중에 보험사와의 분쟁이나 재판 등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꺼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쇄골골절 후유장애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관련한 보상에 대한 주장이 어렵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임자가 평가받은 쇄골골절 후유장애입니다. 정문에는 경관절에 대한 강직이 남았음을 확인하였으며 노동능력 상실률 18% 한시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상실수익액을 포함한 보험금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손해사정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치료 후에도 남게 된 후유장애를 인정받게 되어 위임자에게 해당되는 교통사고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쇄골 원위부 골절이라면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많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보험사에서 진행하는 까다로운 심사는 결코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 객관적인 후유장애를 평가받음을 물론 타당한 보상 범위와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쇄골골절 보상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차이가 커다란 결과물로 나타납니다. 보상 하우머치와 함께한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의문점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상 하우머치였습니다.